영화 설국열차의 오프닝 아시나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온난화를 막기 위해 냉각제 CW7을 대기에 뿌리고 이 실험이 잘못되어 지구가 얼어붙으면서 영화가 시작하죠. 냉각제는 아니지만 영화와 비슷하게 대기 중에 화학물질을 뿌려서 태양빛을 막고 지구 기온을 낮추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인위적으로 기후를 바꾸는 지구공학 그 두 번째 이야기, 태양빛을 막아 지구온난화를 막는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입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340W입니다. 한편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효과는 제곱미터당 3.2W 정도로 태양에너지의 약 1% 정도죠. 즉,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약 1% 정도만 줄여도 지구온난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양에너지를 줄이려는 공법을 태양복사관리라고 하는데요.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아직 현실성이 없는 방법들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 가능해 보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와 해양 구름 표백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는 상공 20에서 30km의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 태양빛의 반사율을 높이는 공법입니다. 1974년 구소련의 과학자 미하일 부디코가 처음 제안해서 부디코의 담요라고도 불리는데요. 199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대기과학자인 폴 크루첸 박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 공법은 화산 폭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성층권에 뿌려지고 이중 이산화황이 대기와 반응하여 생긴 작은 황산방울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이후 몇 년 동안 지구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화산 폭발 후 2주 이내 이산화황이 전 지구로 퍼지는 것이 인공위성으로 관찰되었고 그 결과 태양빛은 지역별로 5%까지도 줄어들고 지구 기온은 평균 0.3도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층권에 뿌려야 할까요? 기상활동이 활발한 대륙권에 뿌리면 빗물에 의해 이산화황이 몇 주 내에 금방 씻겨져 내리고 산성비와 스모그와 같은 문제도 일으키는 반면에 기상현상이 없는 성층권에서는 이산화황이 몇 년 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의 장점은 자연에서의 현상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비교적 잘 연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어로졸을 생산하고 분사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비행 장비들을 현재의 기술로 쉽게 갖출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법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화산이 내뿜는 이산화황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기에 그 대체제 또한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후 적도 근처에는 오존 구멍이 관측되었는데요. 이산화황이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층 파괴는 잘 알려져 있듯 자외선량을 증가시켜 여러 문제를 일으키죠. 또한 이산화황은 태양과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을 일부 흡수해서 성층권의 온도를 높이는데요. 이는 대기 흐름을 변화시켜 이상기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후에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내려갔지만 북유럽에는 이상하게 더운 겨울이 왔었죠. 이산화황을 대체하기 위해 다이아몬드같이 반사율이 높은 여러 물질들을 테스트해본 결과 탄산칼슘, 즉 석회석가루가 태양 반사율은 높으면서 부작용은 적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실험실에서의 연구 결과라 아직 실증 실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우선 이 공법을 시행하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줄어드는 만큼 식물들의 광합 속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식량 생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모델 연구들에 따르면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가 지구 평균적으로는 기온을 낮추지만 온도와 강우 분포를 변화시켜 지역에 따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는 몬순이 약화되어 여름 강수량이 줄고 식량 생산과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죠.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각국의 이해득실 차이를 만들고 이는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 전지구적인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법의 효과는 몇 년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의 누적도 우려됩니다. 온도만 낮출 뿐 해양산성화와 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피해는 줄일 수 없고요. 이렇게 여러 우려가 있다 보니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에 대한 실증 실험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코펙스는 하버드대학교 코이치 교수팀이 계획한 최초의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 실증 실험인데요. 코로나 등의 이유로 몇 번 연기된 끝에 2021년 6월 스웨덴에서 약 1kg 정도의 적은 양의 탄산칼슘을 뿌려 첫 실험을 해보려 했지만 지역 주민과 스웨덴 환경단체의 반대로 결국 실험이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이 한 실험에 대해 왜 스웨덴 사람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감당해야 하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죠. 어떤 환경론자들은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를 헤로인 같은 마약에 비유합니다. 이 기술로 일단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 이에 기대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에어로졸을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작은 규모의 실증 실험마저 극렬한 반대를 일으키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데요.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는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잘만 사용하면 온난화의 속도를 늦춰서 동식물의 멸종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을 수 있고, 인류가 탄소 저감을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가 사람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지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스코펙스에 참여하는 과학자 데이빗 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were serious people who said we shouldn't introduce airbags because it would encourage people to drive faster. And it probably does. A little bit.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과학테클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